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는데요. 2차전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그래도 2차전지가 그죠? 고생했는데 최근에 조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네, 테슬라가 이제 반등하면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최근의 상승세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상승세는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반등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네.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 뭐 일단 뭐 테슬라 때문에 좀 올랐다라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업황 자체가 뭐 확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뭐 사실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닌데 뭐 인도 대수 좀 늘어난 거 그다음에 뭐 ESS 쪽에 네. 매출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좋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네. 살짝 리뷰할까요? 예. 네, 그렇죠. 뭐 테슬라가 지금 분기별 이제 판매 대수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래프 잠깐 보시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쭉 상승을 보이다가 지난 1분기 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2분기 때 이제 다시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인도 대수가 44만 3천 대. 뭐 44만 대 가까이 이제 44만 4천 대 가까이 이제 판매를 했는데 네. 일단 전년 대비로는 뭐 여전히 한 4.8%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지만 전분기 대비로 보면 한 14.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이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뭐 전반적인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회복이 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는 네. 이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건 우리는 사실 현대차, 현대기아다 걸고 몇 대 팔았냐 판매 대수를 얘기하는데 테슬라는 이제 인도 대수,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뭐 딜러나 이런 데 넘긴 네, 예, 걸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판매량의 체크가 뭐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뭐 그죠? 하긴 뭐 얼마나 제조하는가가 네.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일단 뭐, 그럴 수도 뭐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네. 미국은 좀 다르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딜러가 이제 대부분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고를 쌓아놔도 딜러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네. 이런 딜러망에 넘겼다. 나간 게 벌써 네,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판매 성장성이나 현황이 네. 어떤데요? 일단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1월서부터 5월까지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판매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64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네. 전년 대비 21.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지역별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중국 지역이 가장 빠른 이제 성장세를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1.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이 조금 이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데 10.9%. 그리고 기타 지역 뭐 그러면 뭐 제3세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76% 정도 증가를 했는데 여긴 판매 대수가 네. 좀 작기 때문에 유럽이 좀 주춤하네요. 네, 대신 이제 유럽이 좀 주춤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는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지역인데 일단 성장률이 한 4.5%로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이 한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감소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성장률을 좀 많이 뭐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북미 같은 경우는 10.9% 증가를 하면서 뭐 GM이나 포드, 뭐 현대차까지 일단 완성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가 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6월달에 보면 이제 전체 이제 그 자동차 판매 대수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늘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딜러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CDK가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일단 6월 달에는 판매가 아마 저조한 걸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이제 판매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일단 전기차의 판매는 일단 바닥은 좀 찍은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팩트 체크를 임 대표님이 잘 해주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도 판매량은 그렇지만 단가가 오르면서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수출이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이제 그런 기미를 보인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이제 4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4월, 그러니까 5월, 6월 연속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양극재 가격도 지금 그러니까 지난 이제 5월 달에 톤당 27,683달러로 뭐 일단은 뭐 그러니까 4월 대비해서 55달러가 올랐는데 네. 일단 뭐 하락세가 일단 멈췄다라는 거 거기에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테슬라 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뭐 글로벌 ESS 시장도 이제 계속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전기차 인도량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ESS에 대한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 사항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향후에 ESS 시장 뭐 지금 뭐 화면에도 나왔는데 뭐 올해 이제 89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9배 정도 이제 확대가 되는 만큼 이제 계속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네. 같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또 삼성 SDI가 최근에 미국의 이제 대형 이제 1조 원대 규모의 ESS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것도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뭐 회복세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캐즘 구간이라고 하고 회복세가 나타나는데 뭐 니켈이나 리튬 지난번에 광물 가격이 좀 돌아서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건 빠르게 안 올라오나 봐요. 또 좀 다시 하락한다고 네, 해요. 그렇죠.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이나 이제 니켈 가격 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그 계절적인 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남미 지역이 겨울서부터 이제 봄 때까지 이제 출하량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 차원에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만약 그 남미 지역에서 이제 생산량이 이제 줄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내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최근 들어 이제 다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7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킬로그램당 87.5 위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1년 이제 리튬 추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이제 하반기 때 가장 이제 약했었을 때가 86.5 위안이었는데 다시 그 정도 수준에 접근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니켈 가격도 지금 이제 7월 4일 기준으로 16,950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다시 지금 좀 니켈 가격도 내려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올해도 계속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양극재 관련된 아까 뭐 수출 가격도 조금씩 예.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은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구리 가격도 오르고 그러는데 네. 그죠? 뭐 리튬이나 니켈, 2차 전지 소재 원자재들은 가격이 좀 올랐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 체크를 했고 결국 이제 전망이잖아요. 네. 2차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 거냐에 따라서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주가도 움직일 텐데 전반적인 뭐 전망이나 점유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가장 뭐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2차 전지 하면 중국 지역과 중국 외 지역을 지금 나눠서 이제 국내 그렇죠. 투자자들이 많이 예. 생각을 하시니까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외에 이제 지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CATL이 뭐 여전히 1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국내 3사들의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3사의 시장 점유율이 46.8%, 그러니까 1월에서 5월까지 기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작년 동기에 48.2%였으니까 그거보다 1.4% 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예. 대신 이제 중국의 이제 대형 2차 전지 업체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월에서 5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점유율이 38.2%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32.4%였으니까 그보다 5.8% 포인트 상승할 만큼 중국산이 계속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이제 산업 공간에 처음서부터 발전을 하다가 그 지나고 나면 치킨 게임이 이제 돌입을 하고 시장이 조금 이제 과점화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2차 전지 업체 내에서는 아직 치킨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내에서만 지금 요즘에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중소업체들은 못 버티고 이제 도산하고 그러나 봐요. 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일정한 성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을 못하게끔 그런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고 그다음에 저렴한 그런 이제 저성능의 그런 이제 배터리들은 퇴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남아 있는 거는 대형 업체의 고성능 배터리만 향후에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중국 내에서 치킨 게임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들도 지금 뭐 한 수십여 개 지금 업체가 지금 뭐 산재에 있는데 아마 5개 이내로 아마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의 경쟁력은 아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 섞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뭐 내수시장이 크니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국을 잘 안 갑니다. 그 전에 가도 보면 테슬라나 뭐 이런 전기차들이 꽤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지금은 뭐 중국 자기네 차 때문에 아마 상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전기차가 아닌 차보다 경차가 많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죠?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네. 뭐 시장 점유율이 지금 40%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네. 뭐 지금 50%가 넘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뭐 특히 이제 중국산 전기 뭐 오늘 이제 아마 4분기서부터는 아마 국내도 중국산 이제 전기차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는데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교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업도 산업이지만 산업 현황이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 가운데 초기에 이제 좀 덜커덩 빠지는 소위 캐즘을 얘기하는데 이게 2차 전지가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뭐 LG엔솔이나 국내에도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좀 여력이 있지만 SK 같은 경우 SK온이 흑자전환 못하면서 계속 새로운 투자에 대한 부담 또 뭐 SK그룹 내에서의 구조조정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국내 기업 네. 이게 2차 전지가 이제 어쩌면 대규모 장치 사업이다 보니까 예.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SK그룹의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재무 취약성에 대한 얘기 중에 나오는 게 이런 이제 SK온에 대한 문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부에서 그러니까 차입금을 통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온 같은 경우 이제 차입금 규모가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SK온 같은 경우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차입금이 16.7조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19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만 지금 4,700억이 넘게 지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수익이 안 나는데 계속 이제 이자 비용과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IRA 보조금도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가 되면서 같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생산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뭐 이런 투자가 선순환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가동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셀 업체 3사의 이제 1분기 가동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57.4%,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거의 뭐 한 20.7% 가까이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69.5%를 기록을 했고요. 그나마 삼성 SDI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 삼성은 라고 보시면 삼성이에요. 돈 냄새 맡고 처음에 투자 소극적으로 하다가 그죠? 네, 그렇죠. 아 어렵고 이럴 때 그냥 들어가서 투자해가지고 가동률 높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좀 보수적으로 했었던 게 그러니까요. 지금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다인데 이제 가동률은 떨어지다 보니까 S&P 같은 경우에 이제 LG화학과 엔솔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을 지난 5월달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재무적 리스크가 지금보다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나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비타 대비 이제 차입금 비율이 작년에는 한 1.5배였는데 네. 내년까지 이런 현재와 같은 이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엔 2.6배로 확대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입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신용 등급이 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또 이렇게 신용 등급이 부정적으로 하향됐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차입금을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벌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반도체도 네. 보세요. 그렇게 적잖하다 그죠? 한번 이제 물 들어오니까 막 얘기 막
이익 전망치 네. 올리기 바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네. 약간 좀 다른 게,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 얘는 과점화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완전히 다 끝났고 과점화돼 있는 세계 회사가 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올 때 상위 10개 회사가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리가 그래서 향후에 한 3, 4년 내에 아마 이 상당 부분 정리가 아. 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살아남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도 2차 전지가 영향을 좀 적어도 지금 심리적으로 받을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첫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승전하면서 네.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담감도 커집니다. 정말 트럼프가 오면 뭐 보조금 다 때려 없애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거라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있다, 뭐 의견이 좀 나눠지고 예. 있죠. 일단 뭐 대선 토론 뭐 결과 한 다음에 지금 네. CNN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양자간 대결하면 뭐 트럼프가 지금 한 49%,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이 43%.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맨 네. 밑에 있는 게 이제 최근 아, 조사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지금 지지율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전체 이제 이 조사 말고 그 주별로 이제 뭐 조금 조사가 있습니다. 특히 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짓는 건 한 7개 정도의 이제 스윙 경합주, 스테이트, 예. 스윙 스테이트라고 예. 불리는 경합주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걸로 예. 보여지는데요. 지금 경합주에서는 이런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친환경 정책은 사기다라고 네.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취임을 하면 첫 번째 행정명령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탈퇴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일단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뭐 의회가 만약 민주당이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법안이 폐기가 안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쌍원은 생각들. 민주당이 잡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이제 뭐 의회 판세까지 요즘에 네, 저희도 확인을 맞아요. 해야 되니까 예. 보면 그러니까 하원 같은 경우 공화당 우세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상원인데요. 상원 같은 경우에 지금 51대 이제 49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맞아요. 네, 예. 뭐 한 표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0대 50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6년에 그러니까 상원이 3년에 2년 죄송합니다. 상원이 2년마다 한 번씩 3분의 1의 상원 의원을 교체를 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올해 교체되는 인원이 32명이고요. 근데 32명을 이제 당별로 보니까 민주당이 20명, 그다음에 공화당이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판세 분석을 보면 한 10개 주 정도가 지금 10개 이제 선거구 정도가 지금 경합 선거구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9개가 민주당 선거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9개 이제 경합 선거구 중에서 한두 개를 만약 잃는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상원도 공화당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뭐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를 다 공화당이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IRA 법 폐기하는 건 뭐 그냥 폐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뭐 상원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폐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거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속단하게는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셔봐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에 관한 쭉 주요 부문별로 팩트 체크를 다 했는데요.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좀 논해야 됩니다. 네. 바닥은 꽤 다지고 올라오는 것 같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뛰어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죠.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단기 트레이닝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뭐 계속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대되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여러 뭐 저렴한 이제 신차들이 나온다.
라는 부분 그리고 판매가 다시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지 기대감 속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봐도 지금 52주 신저가 수준에서 조금 네.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구간은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신 과거와 같이 작년과 같이 그렇게 2차 전지주가 뭐 날아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실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짧게 수익률을 짧게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너무 뜨거웠어요. 네, 그죠? 그렇죠. 너무 그냥 모든 그 수급과 그죠? 네. 세상의 관심과 주식 안 하는 투자 안 하는 안 하는 분들까지 분도 다 관심이 많지만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나면 후유증을 만들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런 점에서는 작년과 같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면 안 된다. 네, 다만 맞습니다. 트레이딩의 기회는 네, 충분히 있다. 예.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